229만 명.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입니다. 유튜브 통계 분석 사이트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구독자 수는 꾸준히 우상향 중입니다. 하지만 기간을 좁혀보면 지난달 15일 231만 명 최고치를 찍은 뒤 지난 10일 1만 명이 줄었고 현재는 229만 명, 지난 한 달 사이 약 2만 명이 구독을 취소했습니다. 그 기간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의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 출신 전준철 변호사 특검 후보 추천 등이 이슈였는데요. 김어준 씨는 정 대표의 합당 제안이 옳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서는 꼭 했어야만 하는, 욕먹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했어야만 하는 일을 했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했다고 전해진 전준철 변호사 추천도 알고 보니 문제 없다고 평가하고, 윤석열한테 확실히 당한 사람이네요. 확실히 당하고 친윤 검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알고 보니 해도 됐었던 인사인 것 같긴 해요. 저는. 이후 정청래 대표의 의도가 있는 추천이라는 해석이 나오자 청와대에 책임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정청래가 일부러 그랬다. 대통령이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양상. 아니, 정권 초에 당대표가 대통령을 왜 겁니까? 일부러 미쳤어요? 전 변호사가 그런 점에서 본인들은 문제없다고 생각해도 걸러냈어야 하는 건 청와대 민정이 했어야 하는 일입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선을 한참 넘었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소위 친여 스피커로 불리는 김어준 씨가 여권의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았습니다. 아레나라는 곳에서 많은 정치인들을 불러놓고 방송을 하시는 모습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형님으로 불러봐 이렇게 하셨나요? 네. 정치 세력이 심지어 전 대통령까지 그 한 명의 유튜버 정치 세력에게 과격한 표현을 하자면 복속하겠다는 선언으로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영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김 씨가 지원 사격을 펼친 합당, 특검 추천 등은 모두 정청래 대표의 사과로 일단락됐습니다. 친여 스피커로서의 영향력이 과거와는 다르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서울시장에 나갈 의사가 없어서 여론조사 같은 데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얘기 누차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유고 늦는 것도 이쪽이 결정할 일이에요. 김민석 총리와도 각을 세우는 모습 등이 여권 지지층의 분노를 불러왔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개딸로 상징되는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의 등장입니다. 이들은 민주당 내 주류였던 운동권, 친문그룹이 추구해온 가치, 철학과는 다른 이 대통령의 실용적인 노선을 지지하는 만큼 외부 스피커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진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에 옳은 결정이라며 힘을 실었던 방송인 김어준 씨.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서는 꼭 했어야만 하는, 욕먹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했어야만 하는 일을 했다고 봅니다. 이어 유시민 작가까지 참전했습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를 책임질 자세를 갖고 있다면 합쳐야 돼요. 빨리. 그러니까 지류에는 큰 배를 띄우지 못해요. 큰 배를 띄우려면 반드시 본류를 타야 됩니다. 여당 내 명청 갈등으로 이어졌던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 결국 민주당 의회총회에선 지방선거 전 합당은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범여권 최대 스피커의 영향력, 예전 같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들의 말에 좌지우지되면 건전한 당이 아니다라는 진단까지 나왔습니다. 김어준 총수나 유시민 작가 같은 분은 아주 리버럴하게 자유분방하게 자기 의사를 분명히 표명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좌지우지 된다고 하면은 우리 민주당도 건전한 당이 아니에요. 앞서 합당을 반대한 일부 여당 의원들은 두 사람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판 불가한 성역이 된 듯하다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정 대표가 새로운 당원들의 특성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이재명을 보고 들어온 당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대표에 대한 부채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더불어민주당 당내 갈등의 배경으로 친명을 자처하는 일부를 겨냥해 가짜 지지자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오늘 유튜브 방송에서 김 씨는 내가 더 친명이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멀리해야 한다며 물밑에서 벌어지는 소동이 자기 정치적 욕망에서 비롯되고 그 과정에서 분열이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김 씨는 이런 갈등의 배후로 가짜 지지자를 거론했습니다.
돈 받고 하는 가짜 지지자들은 목표가 분열 그 자체예요. 이어 과거에는 친문을 자처하며 이재명을 강하게 비판하던 이들이 지금은 친명으로 위장해 온라인에서 소란을 키운다고도 했습니다. 과거에는 친문이고 이재명은 죽으라고 했던 가짜 지지자들이 지금은 고스란히 친 이재명이 돼가지고 커뮤니티에서도 난리법서 이거. 김 씨는 이런 움직임이 당을 더 갈라놓고 결국 갈등을 차기 주도권을 둘러싼 세력 다툼으로 키운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혁신당에게 제안합니다. 우리와 합칩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깜짝 합당 제안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 사람에게 이목이 쏠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합당 제안이었잖아요. 이게 김어준의 일종의 지령 아니었느냐라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이게 당내에 누구와도 상의 안 한 상의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 설계자가 김어준 아니냐. 정 대표의 합당 제안 직후 김어준 씨는 정 대표의 결정이 옳다고 힘을 실기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로서는 꼭 했어야만 하는, 욕먹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했어야만 하는 일을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고위원들은 논의 한 번 없었다며 반발했고 정 대표 면전에서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이재명의 민주당을 정청래 조국의 민주당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라고 보입니다. 2인자, 3인자들이 판을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어 당권과 대권을 향한 욕망, 본인들이 간판이 되려는 욕망이 표출된 결과임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러자 김 씨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 연일 합당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이해찬 총리의 답은 뭐냐? 합칠 수 있으면 빨리 합치고 합치는 게 어려우면 공존해라. 이게 답이에요. 왜 내한테 미리 얘기했냐 내가 성질 내면요. 기분 나빠. 그래서 자기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화가 나서 공격한다든가 또는 알량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다든가 이런 인상을 좀 그 다음 차례로 날아가거든요. 그게 그거 잘 알아본다니까요. 예, 지금 위험 수위에 와 있는 정치인들이 여러 보여요. 여권을 향한 김어준 씨의 목소리는 점차 대담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안을 내는 자체가 구태타예요. 네네. 이거 사기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기예요, 사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가 하면 김민석 국무총리와는 서울시장 후보 여론조사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장에 나갈 의사가 없어서 여론조사 같은 데 포함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누차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알아서 할게요. 빼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자유고 넣는 것도 이쪽이 결정할 일이에요.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김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 이미지에 가둬두고 차기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정청래 의원을 우위에 놓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라는 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저희 같은 사람한테는 그 역사에 이름을 올린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로망이 있죠. 정청래 연임 시키려고 김민석 당대표 출마를 막으려고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세상에. 뭐 붙이면 다. 아니 여론조사에 김 총리 이름을 넣으면은 그 당대표 출마가 막아집니까? 정청래 대표는 김어준 씨와 오랜 시간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10년 동안 1,500번 글을 썼다니까요. 진짜로. 딴지일보 그 커뮤니티에. 우리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봤을 때 딴지일보가 가장 바로미터입니다. 거기에 흐름이 가장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딴지일보는 김 씨가 만든 커뮤니티로 정 대표는 최근에도 여러 차례 현안에 대한 글을 올려왔습니다. 여기에다 김 씨는 다음 달부터 전국을 돌며 토크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지난해 박찬대 의원과 경쟁했던 전당대회 당시 열린 콘서트에는 정 대표가 직접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콘서트를 통해 여권 지지층 여론을 주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정청래 대표의 참석 여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민주님이 구경의 정치비상구에서 김어준의 시대가 가고 있다는 걸 느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거기도 그것만 이렇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올려서 그렇지 뭐 엄청 막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네.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뭐 어쨌든 되게 긴 이야기인데 예전처럼 그렇게 뭔가
휘뚜루마뚜루해서 비대칭 정보로 무언가의 구독자를 끌어들이는 그런 시스템은 이미 벌써 김어준 씨의 역할은 이 뉴미디어라는 대한 언론을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올린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죠. 그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로 인해서 특정 정보를 어떤 기득권의 세력이 독점적으로 활용하고 악용해서 나쁜 짓을 일삼는 그거를 이제 타파하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제 뉴미디어를 부상시켰다는 거에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그러면 그 역할을 이 뉴미디어를 확실히 양지로 끌어올려서 레거시가 갖고 있는 가치와 똑같은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니까 같은 룰을 적용해서 뭐 엠바고도 지키고 뭐도 하고 여러 가지 규정들과 제한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같이 지켜서 1대1로 싸움을 할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좀 결격 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김어준 씨가 내일 모레 60이잖아요. 네. 이제 생각을 바꿀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질 거고 앞으로도 이제 뭐 민철 씨 같은 훌륭한 분들이 또 나오셔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저 김어준 씨나 그쪽 이제 계열 사람들이 옛날부터 이재명 대통령 안 도와줬잖아요. 그거는 뭐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안 도와줬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대통령이 됐을 때 자꾸 대통령과 정부에 뭔가 반하는 일을 한다면 그게 어떻게 지속되겠어요? 그 언론이. 그래서 약간 그런 의미로 김어준의 시대가 간다 그런 건데 약간 요거를 쇼츠가 많이 빠져가지고 마치 제가 어마어마한 무슨 뭐 아니 근데 중요한 얘기를 하셨다고 생각이 드는 게 김어준 씨가 사실 시대 변화를 선도한 게 있죠. 과거에 인터넷 신문이라는 게 처음 생겼을 때 딴지일보 만들어서 레거시에서 주목하지 않는 얘기들과 그 다방면의 전문가를 모아서 그런 기사로 굉장히 성공을 했고 그 뒤에는 또 팟캐스트로 낙곰수를 해서 팟캐스트 시대를 또 향유를 했고 이제는 또 유튜브로 넘어와서 이제 물론 그 전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하긴 했지만 지금은 또 유튜버로 또 빅스피커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김어준이라는 사람에 대한 김어준 씨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 대해서 신뢰성에 균열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김어준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과거에는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편집 방향에 맞는 정보만 부각을 시키는 방식으로 왜곡 보도를 한다고 그렇게 비판을 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김어준도 그러고 있는 거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비대칭 정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걸 이제 요즘 같은 이제 SNS나 유튜브 언론이 많아진 시대에서는 그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철님은 이 김어준 잼요정님께서요. 명민주는 사랑이다. 이 누나가 격하게 아낀다라고 해서 덕질 좀 하게 해주라 님이요. 민준이 여기서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자라고 했는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가시죠. 하고 싶은 말 없어요. 우르산 님이 나는 명바다. 명민준 님, 정밀천 님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최고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어떻게 처음 아실 수가 있죠? 그럴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상하게 알고리즘에 안 뜰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김어준 씨만 포커스를 맞추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덩어리라고 표현하셨죠? 팀 김어준 말하는 거죠. 아니야. 그런 것보다 저는 이 뉴미디어와 SNS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 뉴미디어 특히나 이제 유튜브라는 그 매체의 영향력이 우리가 무언가 고민해보고 토론해보고 생각해보기 전에 너무나 급속도로 빠르게 우리한테 퍼졌어요. 특히나 대한민국. 근데 그런 면에서 사실 전한길 씨나 김어준 씨나 그러니까 그 이름을 떼고 그냥 생각하면 어떠한 정보를 대다수의 국민한테 그냥 어떠한 근거 없이 던졌을 때 그 국민들이 그거를 듣고 판별할 만한 어떤 데이터가 없을 때 이게 전체 사회에 어떤 해악을 끼치느냐를 생각했을 때 그거는 뭐 이슈 전파사가 됐던 뭐 뉴공이 됐던 아니면 다른 데가 됐던 전한길 씨가 됐던 그건 상관없이 잘못된 거거든요.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저기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을 뭐 따라하라는 건 아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의사랑 뭐 법률 네. 그리고 금융 이쪽은 자격증인가 학위가 없으면 아예 그쪽 관련 방송을 못하게 막아놨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건강 정보도 어중이 떠중이 나와서 약 팔려고 막 이거 먹으면 건강해집니다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부작용은 그 사람들이 모르고 먹었을 때 누가 책임져요? 이미 벌써 몸으로 흡수가 돼버렸는데. 네. 그 뉴미디어도 이 정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을 신뢰하고 저 사람이 내가 모르는 정치인과의 커넥션으로 어떠한 내가 모르는 정보를 줄 거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이 맞을 거야라는 신앙의 개념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수용하게 된다 이거죠.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떠한 근거로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모르는 채로 나중에 봐서 거봐 내가 그런 얘기 했지 하고 맞는 게 몇 개 있게 되면 맞아 저 사람은 무언가 뒤에 어떠한 그 기성 언론이 말해주지 않는 정보의 커넥션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나중에 이상한 얘기를 해도 그걸 믿게 된다니까요. 거기에 대해 한 폐해는 지금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전환기 씨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지금 구조에 대한 그 불합리함, 비효율성 이거에 대한 파악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로지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 아닌가. 정치인들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면서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앞세우기 전에 국민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국민을 기준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무슨 이념이고 뭐 가치고 개인적 성향 이게 뭐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어떠한 좀 조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약간 정치 시사, 금융 뭐 이런 거에서 유튜브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최소한의 그 뭐 헌법을 어느 정도 시험을 보던지 아니면 기본 상식에 대한 시험을 뭐 운전면허 시험처럼 그런 걸 봐서 이제 멘트를 퍼뜨릴 수 있게 해야 피해가 없지. 그냥 던져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면 땡이잖아요. 샤이님께서요. 명민준 낯가림 끝나고 입 터짐 역시 믿고 듣는 민준이라고. 낯가림 끝나셨어요? 이제 그만 말하겠습니다. 아니 두 분 MBTI도 똑같은 얘기가 있는데 두 아이세요? 저 I 반반 나와요. 그렇군요. 주로 I 쪽. 오징어 따봉님도요. 네. 최근 가장 핫한 정민철, 명민준 두 분 응원합니다라고 해주셨고요. 샤인님이 또 보내주셨는데 명민준은 물레동의 과부네.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같이 하는 친구들 여의도 얼마나. 브라더스랑 방송하자. 이슈 전파사 고정하세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야 그런데 그까지 민철님은 네. 이 김어준이라는 스피커의 역할 어떻게 보고 최근에도 겸공에서 김어준의 그 겸손님들 다 뉴스공장에서 여러 사건이 터졌잖아요. 네. 공수취소 거래설도 그렇고 또 2월 달에는 대통령 순방 일정 엠바고를 깨가지고 또 출입기자가 징계를 받았는데 이번에는 아예 보도금지 그러니까 오프 더 레코드를 전제로 청와대 관계자들이 한 얘기를 그냥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해버려가지고 또 오늘 이제 아까 청와대 기자단 그 징계 결정 나왔는데 한 달간 또 출입 정지 풀리자마자 그러니까 또 출입 정지 당하는 거예요. 그 출입 기자들 이런 뭐 사고를 치는데도 뭐 사과가 없고 정정도 없고.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이 다 신뢰를 다 갉아먹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거기 너무 구독자가 또 만만치 않잖아요. 동접자 최고고. 근데 어쨌든 이 김어준이라는 스피커의 역할 그리고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지금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국민의힘한테 야, 답지를 우리가 알려주잖아. 근데 왜 못해?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저도 그렇고 이슈 전파사도 그렇고 이 다들 이 민주진영 안에서 김어준 공장장의 역할을 인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답지를 주는 거예요. 정말 진영 안에서 특히 정부를 향해서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든지 재발 방지를 하든지 혹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를 솔직하게 소통해라.
왜냐하면 지금 제가 느끼기에 이 민주진보 진영이 뉴미디어에 대한 분석이 제대로 없다고 보는 이유가 뉴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쌍방향 소통이에요. 지금 이슈 점퍼사 보면 계속해서 슈퍼챗 읽고 채팅 읽어주잖아요.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방향성을 함께 가지고 나아가는 정말 민주적인 방식의 소통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딴지일보 때부터 오는 그 김어준 공장장의 방식은 완전히 일방향 소통이에요. 내가 총수로서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주는 정보들은 너네들은 재생산하고 또 어떤 기자들은 이거에 대해서 더 취재해서 여기서 와. 그러면 내가 마이크를 쥐어줄 테니까 넌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이런 식의 지금 구조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민주진보 진영에서 김어준 공장장이 한 그 거대한 업적과 그리고 지켜왔던 그 수문장이 됐던 공로를 인정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민주당이 계속해서 지금 국정 지지율 너무 좋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더 강해지고 민주진보 진영이 정말 전 국민을 포용해서 그 국민들과 함께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려는 정당이나 진영이 되려면 이런 변화들이 있어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건데 이거 우리에 대한 공격이야. 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 것들이 왜 공격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포용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지금 이질적으로 느껴요. A가 B를 포용해야 된다며, A가 C를 포용해야 된다며.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그냥 각자의 가치관과 방향성을 가지고 서로 대화를 하면서 쌍방향 소통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얘기하잖아요. 검찰개혁에 대해서 뭐 소위 이제 전통적 민주당 지지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뭐 새로 들어온 지지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에서 수기하고 당에서 논의한 다음에 정부는 수렴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정부 참모들이 이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는다고 비판해요? 왜 공격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 지금 이란 전쟁과 정말 이재명 정부는 총구가 다 대외를 향해져 있잖아요. AI만 해도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였는데 무슨 말 같지도 않는 또라이가 전쟁을 일으키고 이 상황 속에서 호르무즈 해협 개통시키려면 너네들이 알아서 해. 그러면 이 한국은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고요. 그러니까요. 막 중국이 대만 곧 침공하게 되면 대한민국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고민들을 하기에도 바쁜 정부 참모들과 이재명 정부를 왜 대체 검찰개혁 때문에 그들에게 정말 회복하지 못할 상처를 입히냐. 여기에 대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사태가 일어나는 걸 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아니 왜 새로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려고 해? 라는 사고방식으로 이 사태를 바라보면 이건 해결이 될 수가 없다라고 저는 봐요. 맞아요. 정치에서 가장 위험한 건 내 생각만 옳다. 내 생각을 따라라. 그러니까 그게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독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정치인이 다른 정치인 혹은 다른 진영의 생각을 포용하지 않으면 그냥 정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는 끊임없이 토론하고 대화하고 이래서 최선의 방향, 최선의 길을 찾는 것이 정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김어준 씨 방송의 경우에 일방적으로 주입식 방송을 한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지거든요.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정치든 방송이든. 제가 계속 말씀 풀렸대요. 아까 그 민철 씨가 말한 부분에서 뭐 굴러 들어온 돌이 뭐 박힌 돌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원래 기존의 민주당을 사랑하고 지지하고 뼈민주였던 그런 분들은 사실은 알레르기 반응이 저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스피커 사이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지난주에 제 이제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있는 엘리트 코스는 다 걸어온 정치 성향은 소위 꼴통 보수예요. 무조건 그냥 오른쪽. 근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자기 친명 됐다는 거예요. 뉴 이재명이 뉴 이재명 됐다고. 근데 뉴 이재명이라고는 안 하도 자기는 이재명 대통령 너무 좋아하고 지지하는. 왜 하면 그냥 한마디밖에 안 해요. 일 잘해서. 근데 이 친구는 민주당을 지지하진 않아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왜 생겼냐. 저는 1차적으로는 윤석열이 계엄을 하고 나서 민주당이 정말 빠르게 기적적으로 국회에 모여서 계엄 해제 표결을 통과시켰다는 거. 저는 거기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준다고 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조용해요. 평상시에는 정치가 어떻게 굴러가든 나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냥 조용하단 말이에요. 근데 위기 때, 뭐 예를 들어서 금모으기 운동한다, 2002 월드컵 한다, 뭐 한다 이러면 사람들이
진짜 위기 때는 딱 결집해요. 네. 근데 계엄 때가 저는 그럴 때였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정말 발빠르게 모여서 그거를 계엄을 해제시켰다는 거에 높은 점수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보니까 뭐 미국이랑 협상을 일본보다는 성공적으로 한 거. 그 어려운 건데 그런 거를 정말 죽어라 해서 협상하는 거. 핵 추진 잠수함 같은 거 가져오는 거. 코스피도 5천 얘기해서 온갖 조롱을 다 받았는데 그거를 그냥 해내고. 6천까지 갔죠. 그러고 나서 이슈가 좀 지나가다 싶었는데 갑자기 대통령이 집을 파네. 이런 정말 파격적인 것들이 그동안 민주당이라고 했으면 약간 선비 같고 우아하고 있는 척하고 뭔가 딱 젠틀하고 뭐 만약에 그런 이미지를 선호했다고 친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완전 다른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일련의 계엄부터 뭐 코스피 5천의 부동산 정책까지 쭉 본 중도층들이 응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치의 효능감을 느꼈다. 응원을 하려고 보는데 저기 텃밭인 민주당을 보니까 어떤 빅 스피커들을 데리고 딴짓을 하려고 그러고 있어. 이러면 열받는 거예요. 뭐 1인 1표제니 무슨 뭐 합당이니 누구 사면을 해주니 많이 아니 지금 앞길이 가기가 바쁜데 그거에 열받아서 채팅에 참여합니다. 그랬더니 겸공에서는 한 번도 겪어보지 않은 일이죠. 이렇게 단체로 들어와서 악플을 달고 안 좋은 얘기를 해? 나는 원래 칭찬받고 찬양받고 고맙습니다가 원래 기본값인데 왜 그러냐라는 막 그런 막 부정적인 댓글이 다니까 뭐라고 가냐? 세력이다. 네. 근데 그게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작전 세력이다. 작전 세력이다라고 하는 게 개소리다. 작전 세력이다. 김어준이 부러워서 그런다. 왜냐면 그동안 관성으로는 지금 이 현상이 믿기 어려운 거예요. 이 자체가 이렇게 열렬히 환호하면서 누가 들어와서 이재명 대통령에 반하는 얘기나 뭐 행동을 했다고 이렇게 악플을 단다고 예상을 하지 못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세력이라고 생각하지. 근데 지금 와서 보면 뭐예요? 결국은 세력이 아닌 걸로 되니까 B그룹은 이익 집단으로 바뀌었어요. 결국 있는 거를 원래는 일단 존재한다는 것 자체를 개소리나 세력으로 부정하다가 지금은 결국 그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지지율이랑 이렇게 여론조사가 쫙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이익 집단이다로 폄훼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흐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받아들여서 파이를 넓혀야 되는데 파이를 넓히면 내 파이가 줄어들 것 같으니 결국 이거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의 틀을 만들어서 적용을 한 것. 그게 ABC론이다. 각자의 입장이 있겠죠. 누가 옳다 그러다 뭐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자면 진짜 지지자들 계급을 나눈 거죠. 맞아요. 한마디만 더 하자면 이 여기에서 나오는 맥락이 그거예요. 지금 결론적으로 보면 김어준 유시민이 어떻게 반명이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서 우리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세력들이 좀 말도 안 되는 거고 민주당 역사도 모르는 거고 이들이 해온 일들 모르는 거다라고 공격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반명이다라는 게 그분들이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감정이 어떻든 그거는 뭐 주관적인 거고 그분의 개인적인 거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계속적으로 나오는 행보들이 뭐 합당 사태 때부터 계속적으로 나오고 유시민 선생님 저기 매부쇼 나와가지고 정부 참모들한테 한마디씩 부정적인 거 다 심어놓고 가고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이재명 정부 행보에 계속적으로 돌을 놓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딴지 게시판이나 아니면 김어준 공장장의 구독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반명 아니다. 그 누구보다 찐명이라서 이러는 거다라고 하고 오히려 반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명팔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유시민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재명 정부에 대해 호루라기 불었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 정부 무너진다. 이재명 대통령 잘못된다라고 본인이 느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현상이 다 정리됐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 싸움을 이렇게 계속할 건지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언제까지 이 싸움을 계속할 건지. 일단은 8월에 시기 한번 붙어야 돼요. 8월 전당대회를 두 분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한테는 8월 전당대회가 28년에 있을 공천권이 달려있는 어떤 그런 전초전이라고 바라보는 측면도 있을 텐데 두 분은 이번 전당대회를 좀 어떻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향후 2년간 민주당의 방향을 설정할 전당대회라고 보시는지. 이거는 이런 거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지난 1년 동안 그 정청래 대표가 잘했냐? 그렇게 볼 수도 그렇게 이거하고도 연관이 될 수도 있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잘 이제 여당이 보조를 맞춰서 잘 받쳐줬는지 또 민주당의 가장 큰 약간 문제는 뭐라고 보는지 저는 궁금했거든요. 이런 것들하고 다 맞물릴 것 같아요. 전당대회 그쵸. 그 표가 결국 표심이. 그 1년간 이렇게 갈등이 빚어졌던 되게 근본적인 원인은 중에 하나는 전당대회가 있었던 거니까 이게 어떻게 의미를 부여야 되나 두 분은 어떤 관점에서 전대를 바라보고 있나라는 건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일단 지금 정책이 부의장이기 때문에요. 네. 여기서는 저만 외줄타기죠 지금. 뭐 전당대회를 앞두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오펜하이머 영화에 나왔던 핵 분열 장면.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핵 분열이 시작돼가지고 지금 핵 온도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럼 이게 임계점을 넘냐 안 넘냐로 전당대회가 정해질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 추세면 임계점 넘어서 전당대회 때 핵 폭발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냐? 전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명확하게 확실한 건 이재명 정부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준비한 일은 명확해요. AI, 방산, 에너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제정세에서 입지. 민주당이 이 네 가지 이야기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정청래 당대표의 민주당에서 예를 들어 소르무즈 해협 파병 논의가 그 요구가 불합리하게 왔을 때 저는 이거 민주당이 먼저 헤쳐나갔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 먼저 공간을 열어서 정부가 이 대한민국에서 진행된 논의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이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갑자기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 AI나 에너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민주당이 먼저 선점해서 아젠다를 치고 나가는 게 전혀 없습니다. 방산에도 없어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은 여기에 불만이 있는 거예요, 당한테. 이번 지선 때도 지금 오히려 저는 이번 지방선거의 선거운동의 핵심이 이 네 가지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뛰어들었고 어떻게 논의를 이끌어가냐가 된다고 보는데 지금 중요한 건 정청래 당대표는 지방 돌아다니면서 온갖 귀여운 사진 찍고 있어요. 뭐 모자 쓰고 뭐 하고 뭐 배에 올라타가지고 뭐 갯벌 들어가고 좋아요. 하지만 분량을 보자고요. 그게 한 3분 정도 되고 7 정도는 대한민국의 거시적 관점에 대해서 민주당이 얘기할 때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지지하고 혹은 신뢰를 느끼게 된다. 지금 전혀 그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정부는 좋아. 근데 민주당은 싫어.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당원들이 이 민주당을 이렇게 계속 나아가게 할 것이냐. 혹은 이재명 정부가 가는 길에 오히려 민주당이 더 먼저 걸어가는 세상을 만들 거냐. 여기에 저는 포인트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냐. 일을 왜 이렇게 안 하냐. 때로는 대통령 먼저 나서서 얘기를 하고 대통령 그런 운신의 폭이 얼마나 넓어지겠냐.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여당이 잘 못하고 있다. 좀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여당은 검찰개혁에만 있었고 정부는 그게 더 치고 일이라고 나가니까 생각할 거예요. 네, 지금 그라운드가 달라요. 이재명 정부의 향후 성공이 전당대회에 달려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후보를 비판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네. 그럼 저는 아무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 민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8월 전당대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최근에 한 2달 동안 유시민 작가님이나 뭐 다른 김어준 총수나 다른 분들 한 달 정도? 한두 달 정도?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비판 안 했거든요. 그게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 그리고 민주당 비판하시는 분들이 일찍 힘 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힘을 빼려고 저는 유시민 작가님이 계속 이 불씨를 살려서 등판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계속 이거를 지치게 만드는 지금 왜냐면 정치 채널 전반적으로 구독자 수 다 줄었어요. 왜 그러냐면 보기 피곤해서 싸우는 거 꼴 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싸우는 거 꼴 보기 싫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군불 떼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응 안 합니다. 왜냐면 결국은 이제 핵심은 6월하고 8월인데 8월에 만약에 진짜 이재명 대통령을 서포트할 수 있는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 싸움이 끝날까요? 저는 안 끝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김어준 씨의 시대가 지나간다고 얘기했지만 누구는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조회수를 뭐 지난주 거나 지지난주 거 보면 뭐 더 늘었던데 하나도 안 줄었던데 뭐 조금밖에 안 줄었던데 뭐가 지나가냐. 네가 지나가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지나간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네. 약간 미국의 상황이랑 되게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미국이 우리가 예전에 알던 기존의 G1 패권 국가랑 똑같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네. 미국은 피크아웃을 쳤어요. 이미. 그리고 미국의 시대는 확실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미국이 망합니까? 미국은 안 망해요. 네. 미국은 그냥 미국이에요. 하지만 예전에 그 위상과는 피크 아웃해서 떨어질 뿐이죠. 서서히. 근데 떨어질 때 지금처럼 발악을 하죠. 그러니까 저는 김어준 씨의 그 스탠스가 어떻게 바뀔지 뭐 이제는 인정하고 사과하고 대통령을 서포트하는 쪽으로 갈지 어떻게 할지 전 몰라요. 근데 만약에 지금의 기본값으로 이렇게 똑같이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국제정세의 미국처럼 서서히 도태되면서 고립되면서 그들만의 딱 섬을 가지고 움직이는 뭐 그런 형태로 가겠죠. 그래서 김어준의 시대가 지나간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망한다라는 게 아니라 네. 어떻게 망합니까? 그 조회수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예전만큼의 영향력이나 그런 위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대표 뭐 8월 지나가고 나서도 계속 이런 논쟁이 계속 있을 거예요. 네. 여러분,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공감 가시나요?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공감 가지 않는 부분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바탕 소동 같은 논쟁을 보면서 김어준에게 반대 의견을 강하게 표출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과연 김어준의 영향력은 앞으로도 유지받게 될까요? 아님 조금씩 떨어지게 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